나는 27살 박지은이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강남역 근처 작은 광고회사에 다녔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아버지는 대치동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셨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셨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왔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그런 일상이었다. 지은아, 저녁 먹고 가라. 퇴근길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네, 아빠, 금방 갈게요.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의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한의원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 나는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다. 아버지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목이 터져라 울부짖고 계셨다. 구급대원들이 아버지를 들것에 옮기고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빨리 병원 가셔야 합니다.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대동맥 판막 수술이 시급합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보험 적용 후 약 2억 정도 예상됩니다. 2억. 우리 집에는 없는 돈이었다. 한의원은 요즘 환자가 별로 없었다. 저축한 돈은 겨우 3천만 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한 달 안에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의사 말에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나는 그날부터 은행이란 은행은 다 뛰어다녔다. 하지만 대출도 쉽지 않았다. 담보로 잡을 재산이 없었다. 한의원 건물도 월세였으니까.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다. 우리도 여유가 없어서 말이야.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네. 하나둘 전화를 끊어버렸다. 일주일이 흘렀다. 아버지 상태는 점점 나빠지셨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다. 의료진은 하루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난리였다. 나는 회사 사장님께도 빌어봤다. 지은 씨, 미안한데 우리 회사도 요즘 어려워서. 사장님도 난처해 하셨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어머니가 나를 병원 복도로 불러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다. 뭔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다. 지은아, 엄마 말 잘 들어봐. 어머니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돈 구할 방법을 찾았어.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무슨 방법인데요? 결혼하는 거야. 네, 결혼이요? 나는 무슨 소린가 싶었다. 선우그룹 회장님 아들이 있어.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아들이 좀 특별하단다. 특별하다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확 들었다. 특별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정신이 좀 모자라.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 근데 내가 결혼만 해주면 수술비를 준대.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바보하고 결혼하라고? 그것도 돈 받고?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제정신이세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은아, 아빠가 죽어가고 있잖아. 어머니가 내 손을 꽉 붙잡았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근데 이 방법밖에 없어.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중환자실에서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아버지 심장이 멈춘 것이었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갔다. 심폐소생술 시작. 나는 그 광경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이대로 아버지를 잃을 수는 없었다. 다행히 아버지는 다시 깨어나셨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알았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결혼 할게요. 어머니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사흘 뒤였다. 나는 선우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강남 한복판 40층짜리 빌딩. 회장실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했다. 문이 열렸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회장님이 나를 맞았다. 박지은 양이시죠? 어서 들어오세요. 생각보다 정중한 태도였다. 수술비는 내일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민혁이를 평생 돌봐주세요. 회장님 눈빛이 애절했다. 그 애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내밀었다. 이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서와 함께 각서가 있었다. 각서에는 이혼 시 위자료 10억을 물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10억?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었다. 나는 각오하고 서명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이 허리를 깊이 숙이셨다. 민혁이 좀 만나보시겠습니까? 네. 회장실 옆방 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왔다.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 선우민혁이었다. 선우민혁은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외모였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눈빛에 초점이 전혀 없었다. 안녕하세요.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민혁은 고개만 까딱했다. 말이 없었다. 민혁아, 인사해야지. 회장님이 아들을 살살 다독이셨다. 안녕하세요. 민혁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손에는 로봇 장난감이 들려 있었다. 로봇을 이리저리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완전히 장난감에만 빠져 있는 모습. 나는 한숨이 절로 나왔다. 민혁이는 참 착한 아이입니다. 회장님이 변명하듯 말씀하셨다. 다만 정신 연령이 좀. 네, 알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었다. 다음 날 통장에 2억 원이 찍혔다. 2억. 내 평생 처음 보는 숫자였다. 나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원장님, 수술 바로 진행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날 오후 수술실로 들어가셨다. 6시간의 대수술이었다. 우리는 밖에서 기도만 했다. 수술은 성공이었다. 환자분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의사 말에 나는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아버지를 살렸다. 하지만 대가는 너무 혹독했다. 일주일 뒤가 결혼식이었다. 선우가 소유한 강남 특급 호텔. 하객이 100명도 넘게 왔다. 대부분이 선우그룹 관계자들이었다. 우리 쪽 하객은 고작 10명. 친척 몇 명과 친한 친구들 뿐이었다. 너무 초라한 비교였다. 식장 분위기가 이상했다. 사람들이 수군수군거렸다. 저 여자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래. 불쌍한 신랑. 바보라서 완전 이용당하네. 나는 귀를 막고 싶었다. 하지만 꼭 참아야 했다. 민혁은 턱시도를 말끔하게 입고 있었다. 얼굴은 잘생겼는데 표정이 없었다. 신랑 신부 입장하시겠습니다. 사회자 멘트의 문이 활짝 열렸다. 나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민혁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다. 그는 내 손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손에 힘이 전혀 없었다. 주위 시선이 따갑게 쏟아졌다. 저 여자 진짜 뻔뻔하네. 돈이면 다야? 에휴. 신랑 불쌍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하객들 수군거림이 계속 이어졌다. 줄의 말씀이 시작됐다.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나는 그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 바랐다.
이제 서약하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신랑 선우민혁 씨. 민혁이 고개를 들었다. 신부를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네. 민혁 대답은 완전히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하나도 없었다. 신부 박지은 씨. 이제 내 차례였다. 신랑을 평생 사랑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대답해야 했다. 네. 내 목소리도 심하게 떨렸다. 거짓말 같은 서약이었다. 신랑 신부의 맹세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축하가 아닌 동정의 박수 같았다. 나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피로 연장. 하객들이 식사를 했다. 나는 민혁과 신랑 신부 테이블에 앉았다. 둘 다 아무 말도 없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선우그룹 임원들이 인사했다. 하지만 그들 눈빛도 차가웠다.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게 환히 보였다. 민혁은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음식을 흘렸다. 나는 황급히 닦아줘야 했다. 주위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다. 진짜 불쌍하네. 저렇게까지 해서 돈 받는 거야? 신랑도 불쌍하고 신부도 불쌍해. 피가 거꾸로 솟구쳤다. 하지만 참았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아버지를 살린 대가였다. 견뎌야 했다.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갔다. 선우그룹이 마련한 펜트하우스였다. 청담동 최고급 아파트 50층, 30평이 넘는 엄청 넓은 집이었다. 인테리어는 정말 호화로웠다. 하지만 내 집 같지가 않았다. 그저 화려한 감옥 같았다. 황금빛 새장 같았다. 민혁 씨, 씻고 쉬세요. 나는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도 웨딩드레스를 벗었다. 샤워를 하며 울었다. 이게 내 인생인가? 27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거실이 조용했다. 민혁 방 불이 꺼져 있었다. 벌써 잠 모양이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반짝반짝 빛나는 불빛들. 하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너무 막막했다. 결혼은 했지만 부부가 아니었다. 그저 계약 관계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민혁 방문이 스르륵 열렸다. 민혁이 나왔다.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눈빛이 달랐다. 초점 없던 눈이 또렷했다. 표정도 살아있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움찔 놀랐다. 놀랐죠? 민혁이 말했다.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였다.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다. 당신, 누구세요? 나는 뒷걸음질 쳤다. 저예요. 선우민혁.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바보 아니에요. 전혀요. 뭐라고요? 나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제가 바보인 척한 거예요. 민혁이 천천히 다가왔다. 놀라셨죠? 당연해요. 이게 대체 무슨... 일단 앉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쭉 빠졌다. 민혁이 내 앞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지적이고 날카로웠다. 저는 MIT에서 컴퓨터공학 박사 땄어요. 뭐라고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도 있고요. 나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왜 바보 행세를 했냐고요? 민혁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건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목숨이요? 네. 우리 집안 사정이 복잡해요. 민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제가 똑똑하다는 게 알려지면. 그가 말을 잠깐 멈췄다. 제 목숨이 위험해요. 무슨 소리예요? 대체 선우그룹 회장 자리를 둘러싼 싸움이에요. 민혁이 심각하게 말했다.
저한테 이복형이 있거든요. 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그 형하고 저는 후계자 경쟁을 해야 해요. 근데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보 행세를 시작한 거예요. 민혁이 창밖을 바라봤다. 10년 전부터요. 10년이나요? 네. 10년 동안 연기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회장님이요? 네. 아버지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를. 맞아요. 당신을 구한 거예요. 민혁이 나를 바라봤다. 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명목상 아내지만 실제로는 보호자인 거네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그럼 전 그냥 이용당한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민혁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근데 선택권은 당신한테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비밀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까지요? 네.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은 민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제거 대상이 되어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지. 이건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민혁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제거 대상이 됩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새벽 5시였다.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민혁도 잠을 못 잔 모양이었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못 주무셨어요? 민혁이 물었다. 네. 당연히 못 자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민혁이 고개를 푹 숙였다. 당신을 이런 상황에 빠뜨려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연기를 계속하셔야 해요. 연기요? 바보 남편을 돌보는 불쌍한 아내요. 민혁이 씁쓸하게 웃었다. 사람들이 우릴 그렇게 봐야 해요. 왜요? 제 이복형 선우재혁이란 사람이요. 민혁의 표정이 굳었다. 그 사람이 절 감시해요. 감시요? 제가 정말 바보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럼 지금도. 네. 이 집 어딘가에 카메라가 있을 거예요. 나는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다. 카메라요? 근데 방하고 화장실에는 없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거실하고 주방은 조심하세요. 민혁이 조용히 말했다. 항상 누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소름이 쫙 돋았다. 선우재혁이 대체 누군데? 재벌과 권력 다툼은 상상 이상이에요. 민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제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 아버지는 3년 뒤 재혼하셨죠. 그분이 재혁 씨 어머니인 거네요? 맞아요.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목적이 있었어요. 회장 자리요? 아들을 회장으로 만들기. 그게 그 여자 인생 목표였어요. 민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근데 제가 방해가 됐던 거죠. 당신이 적자니까요. 네. 법적으로는 제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군요. 10년 전 일이 있었어요. 민혁이 잠깐 멈칫했다. 제 여자친구가 사고로 죽었어요. 네. 교통사고였죠. 민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근데 전 알아요. 사고가 아니라는 걸요. 살인이라는 거죠? 증거는 없어요. 민혁이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확신해요. 그래서 바보 행세를 시작한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10년이라는 세월, 매일 바보인 척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럼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고민이 많으세요. 재혁 형도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세요. 민혁이 말했다. 형이 회장 되면 회사가 망한다는 걸요. 그 정도예요? 형은 완전 무능해요. 근데 욕심만은 엄청나죠. 게다가 어머니의 꼭두각시예요. 결국 계모가 회사를 지배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민혁이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는 그걸 막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가 바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만은 아세요. 제 연기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맞아요. 며칠이 지났다. 나는 민혁이 시킨 대로 연기했다. 불쌍한 아내 역할이었다. 바보 남편을 돌보는 희생적인 여자. 정말 숨이 막혔다. 선우그룹 본사를 방문했다. 임원들이 나를 동정의 눈빛으로 봤다. 고생 많으시겠어요. 민혁 도련님 건강은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착하고 순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연기였다. 모든 게 다 연기였다. 진짜 숨이 막혔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30대 중반쯤 돼 보였다. 잘생긴 외모에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정장이 완벽하게 어울렸다. 안녕하세요. 동서. 그가 손을 쑥 내밀었다. 선우재혁입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민혁의 이복형이었다. 위험한 남자였다.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나는 손을 맞잡았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이에요. 결혼 축하해요. 재혁의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다. 민혁이 잘 좀 부탁드려요. 네. 당연하죠. 동생이 좀 특별하잖아요. 재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착해요. 나는 민혁을 감쌌다. 정말 순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재혁의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다. 나를 분석하는 것 같았다. 혹시 민혁이 이상한 행동 안 해요? 이상한 행동이요? 뭐 갑자기 똑똑해 보인다든가. 재혁이 날카롭게 물었다. 아니면 책을 읽는다든가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아니요. 전혀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매일 장난감만 가지고 놀아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재혁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정말 섬뜩했다.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요. 네. 옛날에 민혁이가 좀 이상했거든요. 재혁이 천천히 말했다. 어릴 때는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보가 됐죠. 교통사고 때문이라던데. 맞아요. 그때 뇌 손상을 입었대요. 재혁의 말투가 의심스러웠다. 근데 가끔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바보가 맞나 하고요.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제가 보기엔 확실히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죠. 재혁이 명함을 쑥 내밀었다. 혹시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재혁이 돌아서 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정말 위험했다. 방금 전 대화가 신문 같았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민혁에게 재혁을 만난 얘기를 했다. 역시 형답네요. 민혁이 예상했다는 표정이었다. 늘 그래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오늘 연기. 근데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나는 불안했다. 언젠가 들킬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어요. 어떻게 확신해요? 10년을 버텼잖아요. 민혁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 함께 버텨요. 그날 밤이었다. 나는 처음으로 민혁에게 궁금한 걸 물었다. MIT 박사라고 했죠? 네.
그럼 대체 얼마나 똑똑한 거예요? 민혁이 쓴웃음을 지었다. IQ 180이에요. 180이요?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 들었어요. 5살 때 미적분 했고요. 7살 때 대학과정 다 마쳤죠. 나는 입이 쩍 벌어졌다. 그런 사람이 10년 동안 바보 행세를.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민혁이 쓸쓸하게 말했다.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아깝지 않아요? 목숨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다. 맞았다. 목숨이 제일 중요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버텨야죠. 아버지가 회장직에서 물러나실 때까지요. 그럼 그때는요? 그때는 형이 회장이 되겠죠. 민혁이 한숨을 쉬었다. 근데 오래 못 갈 거예요. 왜요? 형은 무능하니까요.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요. 그때 제가 나설 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는 걸 밝히고요. 네. 그때는 형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 사회가 절 선택하게 될 테니까요. 민혁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다. 10년을 기다린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초인종이 띠리링 울렸다. 밤 11시였다. 누가 이 시간에? 민혁과 나는 서로를 봤다. 누구죠? 민혁이 인터폰으로 물었다. 형이야. 재혁이.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문 좀 열어줘. 재혁의 목소리였다. 얘기 좀 하자. 민혁이 빠르게 연기 모드로 전환했다. 그는 다시 바보처럼 표정을 지웠다. 눈빛도 초점을 잃었다. 나는 그 모습에 소름이 쫙 돋았다. 1초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민혁이 문을 열었다. 재혁이 쑥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 의심이 가득했다. 정말 위험한 밤이 시작됐다. 재혁이 집안을 쭉 둘러봤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구석구석을. 나는 숨을 죽였다. 민혁은 바보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내가 물었다. 아, 그냥 동생 보고 싶어서. 재혁이 웃었다. 민혁아. 재혁이 동생에게 다가갔다. 형이야. 알아보겠지? 형? 민혁이 어눌하게 대답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재혁이 민혁 어깨를 툭툭 쳤다. 오늘 뭐 했어? 장난감. 장난감 가지고 놀았어? 응. 민혁이 고개를 까딱했다. 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요즘 책 읽어? 책? 그래. 책 말이야. 안 읽어. 왜? 어려워. 민혁이 천진난만하게 말했다. 재혁이 거실을 다시 둘러봤다. 책상 위에 책이 있었다. 경영학 서적이었다. 민혁의 책이었다. 안 돼. 나는 속으로 외쳤다. 재혁이 그 책을 발견하면 완전 끝이었다. 아주버님, 차 드실래요? 나는 재빨리 재혁 앞을 막아섰다. 커피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좋죠. 주방으로 가며 눈짓했다. 민혁이 알아챘다.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책을 빨리 치워야 했다. 설탕 넣을까요? 나는 천천히 커피를 탔다. 시간을 끌어야 했다. 민혁이 슬쩍 움직였다. 그는 바보처럼 비틀거리며 책상으로 갔다. 그리고 책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고. 민혁이 어눌하게 말했다. 뭐 하는 거야? 재혁이 확 돌아봤다. 민혁은 책을 주우려다 또 떨어뜨렸다. 완벽한 바보 연기였다. 민혁 씨, 괜찮아요. 나는 급히 가서 책을 주었다. 제가 치울게요. 책을 선반 구석에 확 밀어 넣었다. 재혁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재수 씨,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혁이 저렇게 불편한데. 착한 사람이에요. 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전 행복해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재혁이 커피를 홀짝 마셨다. 그나저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재수 씨는 우리 집안 사정 알아요? 무슨 사정이요? 재산 상속 문제요. 재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잘 모르는데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나? 민혁 씨하고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렇겠죠. 민혁이가 이해 못할 테니까. 재혁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재수 씨한테 미리 알려드릴게요. 아버지 재산은 형제가 반반 나눠 갔습니다. 아, 근데 회장직은 한 명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제가 하게 될 거예요. 민혁이는 불가능하니까요.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다. 그럼 민혁 씨 몫은요? 재산은 받겠지만 경영권은 없어요. 사실상 이름만 주주인 거죠. 재수 씨가 잘 관리해 주셔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재수 씨는 현명하시네요. 현실을 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뭐, 앞으로 저하고 잘 지내요. 재혁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다. 나는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혁도 긴장이 쫙 풀린 표정이었다. 진짜 위험했어요. 정말이요. 책 발견했으면 완전 끝이었어요. 빠른 대처 고마워요. 당연하죠. 우리 한 배 탔잖아요. 그날 밤 우리는 또 잠을 설쳤다. 재혁의 방문이 정말 불길했다. 뭔가 의심하는 게 분명했다. 더욱더 조심해야 했다. 다음 날이었다. 회장님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녁 식사하자. 본가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선우가 본가였다. 평창동 언덕 위 엄청난 대저택이었다. 1000평이 넘는 땅에 지은 집. 정말 압도적이었다. 현관에서 집사가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다.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다. 왔구나. 민혁아. 네, 아버지. 민혁이 바보처럼 대답했다. 지은 씨도 왔네. 어서 와요. 회장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식사 준비됐으니까 들어가요. 네, 회장님.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 재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다. 어머니. 재혁이 그 여자를 소개했다. 나는 순간 깨달았다. 계모였다. 민혁의 계모. 선우 재혁의 친어머니. 강은숙이라는 여자였다. 어머, 반가워요. 은숙이 다가왔다. 미소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안녕하세요.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민혁이 부인. 은숙이 나를 훑어봤다. 완전히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돈 때문에 결혼했다면서요? 직설적인 말에 나는 당황했다. 회장님이 제지하셨다. 무슨 말씀을? 사실이잖아요. 2억을 받고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은숙이 코웃음 쳤다. 요즘 젊은 여자들 진짜. 은숙 씨. 회장님이 화를 내셨다. 식사나 합시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다. 분위기가 최악이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침묵이 무겁게 짓눌렀다. 숨이 막혔다. 그래, 민혁아. 은숙이 입을 열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좋아요. 민혁이 어눌하게 대답했다. 장난감 가지고 놀아요. 허허, 이제 30인데. 은숙이 혀를 끌끌 찼다. 그래도 장난감이 좋다니. 불쌍한 우리 민혁이. 완전히 가식적인 동정이었다. 나는 참기가 힘들었다. 회장님.
재혁이 아버지를 불렀다. 다음 주 이사회 안건 아시죠? 안다. 후계자 지명권입니다. 그건 아직 일러.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서두를 필요 없어. 하지만 회장님 연세가 내가 아직 건강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회장님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재혁과 은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들은 빨리 권력을 넘겨받고 싶은 것이었다. 하지만 회장님이 버티고 계셨다. 민혁을 위해서였다. 회장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은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걱정 마시오. 식사가 끝났다. 우리는 거실로 이동했다. 회장님이 민혁에게 말씀하셨다. 민혁아, 서재로 잠깐 가자. 네, 아버지. 둘이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남았다. 은숙과 재혁과 단둘이었다. 지은 씨, 은숙이 다가왔다. 우리 얘기 좀 할까요? 무슨 얘기요? 솔직하게 물을게요. 은숙이 날카롭게 말했다. 돈 얼마면 이혼하시겠어요? 나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네, 2억 받았잖아요. 3억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민혁이랑 이혼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어차피 사랑도 없잖아요. 계약 결혼이잖아요. 은숙이 정말 단도직입적이었다. 전 이혼할 생각 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혁 씨는 제 남편이에요. 어머, 순진하시네. 그럼 5억. 재혁이 끼어들었다. 5억 드릴게요. 이혼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방해가 되니까요. 재혁이 솔직하게 말했다. 민혁이 결혼하면 안 돼요. 왜요? 그건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혼만 하세요. 10억까지 올릴 수 있어요. 10억이었다. 상상도 못할 돈이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싫어요. 왜요? 민혁 씨를 지킬 사람은 저뿐이에요. 나는 확신했다. 전 안 떠나요. 은숙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다. 후회할 거예요. 우리를 적으로 돌리면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협박인가요? 경고예요. 은숙이 얼음장같이 차갑게 말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때 서재 문이 열렸다. 회장님과 민혁이 나오셨다. 가자, 지은 씨. 민혁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우리는 본가를 나왔다. 차 안에서 민혁이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당신 계모가. 나는 있었던 일을 다 말했다. 민혁의 표정이 굳었다. 역시 예상대로네요. 뭐가요? 저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더 위험해지는 거네요. 네. 근데 우리도 준비해야죠. 어떻게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민혁이 진지하게 말했다. 저들의 범죄 증거요. 범죄요? 계모하고 형이 저지른 일들이요. 횡령, 배임, 그리고 민혁이 말을 잠깐 멈췄다. 살인교사요. 살인교사요? 제 여자친구 죽인 거요. 증거가 있어요? 이제부터 찾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요. 민혁이 내 손을 더 꽉 잡았다. 우리 팀이에요. 이제부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싸워야 했다. 우리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뒤였다. 나는 선우그룹 법무팀을 찾아갔다. 민혁의 계획이었다. 증거를 찾으려면 내부 정보가 꼭 필요했다. 안녕하세요. 법무팀장 김 변호사가 맞아줬다. 50대 중반의 신중한 사람이었다. 회장님의 오랜 측근이었다.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어떤 상담인데요? 재산 관련된 거요. 김 변호사 표정이 확 굳었다. 자리를 옮기죠. 우리는 상담실로 이동했다.
방음이 정말 잘 된 곳이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혼 상담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선우제역의 범죄를 조사하고 싶어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김 변호사가 완전히 놀란 표정이었다. 사모님, 그건 위험한 거 알아요. 근데 해야 해요. 제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요. 김 변호사가 잠시 고민했다. 회장님은 아세요? 아직 몰라요. 근데 곧 알게 될 거예요. 민혁 도련님은요? 남편이 부탁했어요. 증거를 찾아달라고요. 김 변호사의 눈빛이 확 변했다. 민혁 도련님이요? 네. 그분이 그런 부탁을. 김 변호사가 의아해했다. 나는 민혁의 비밀을 밝혀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동맹이 필요했다. 변호사님, 비밀 하나 말해줄게요. 뭔데요? 민혁 씨는 바보가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확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10년 동안 연기한 거예요. 그럴 리가. 믿으세요. 진짜예요. MIT 박사예요. IQ 180. 김 변호사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증명할 수 있나요? 오늘 저녁 민혁 씨가 직접 오실 거예요. 그때 확인하세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사실이라면 도와주시겠어요? 당연하죠. 김 변호사의 눈빛이 결연했다. 저는 회장님 편입니다. 제역 전무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회사를 망칠 거예요. 나는 안도했다. 저녁 8시였다. 민혁이 김 변호사 사무실로 왔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지적인 눈빛이었다. 변호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혁이 손을 내밀었다. 제대로 된 모습으로는요. 김 변호사가 완전히 망연자실했다. 도련님, 정말이셨군요. 네. 10년 동안 숨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민혁이 앉았다. 변호사님, 제 여자친구 기억하세요? 10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살해당했어요. 네. 제 형이 죽였어요. 정확히는 죽이라고 시킨 거죠. 김 변호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증거가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찾을 거예요. 변호사님 도움이 꼭 필요해요. 김 변호사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파일 하나를 꺼냈다. 사실 저도 의심했어요. 제역 전무를요. 이게 뭔가요? 제역 전무의 비자금 내역이요. 3년 동안 추적한 거예요. 민혁이 파일을 쫙 펼쳤다. 200억.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페이퍼 컴퍼니 10개를 만들어서요. 완전히 횡령이네요. 이걸 왜 공개 안 하셨어요? 내가 물었다. 증거가 완벽하지 않아서요. 제역 전무가 정말 교묘하게 숨겼어요. 근데 이 정도면 계모가 막을 거예요. 강은숙 여사는 이 사회에 영향력이 엄청나요. 아들을 보호할 거예요. 민혁이 생각에 잠겼다. 더 결정적인 게 필요해요. 살인 교사 증거요. 그게 있어야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찾죠? 형의 비서를 통해서요. 민혁이 말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입을 열지 않을 텐데. 돈으로 움직일 사람도 아니고요. 김 변호사가 말했다. 완전히 제역 전무 사람이에요. 약점을 찾아야죠. 민혁이 냉정하게 말했다. 모든 사람한테는 약점이 있어요. 조사해보죠. 다음 날부터 우리는 움직였다. 나는 회사 직원들과 가까워졌다. 민혁의 아내로서였다. 정보를 수집했다. 사모님, 커피 드세요. 비서실 직원들이 친절했다. 고마워요. 민혁 도련님은 어때요? 잘 지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참 착한 사람이에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대화를 이어가며 정보를 얻었다. 재역 비서에 대해서였다. 이름은 박성호였다. 40대 초반의 냉정한 남자였다. 그 사람 정말 무섭대요. 한 직원이 속삭였다. 재역 전무 더러운 일 다 처리한대요. 어떤 일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뭔가 불법적인 것 같아요. 다들 그 사람 피해요. 정말 유용한 정보였다. 민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박성호를 미행하게 했다. 그의 일상을 추적했다. 약점을 찾기 위해서였다. 2주일 뒤였다. 결과가 나왔다. 박성호한테 딸이 있습니다. 사설 탐정이 보고했다. 15살이에요. 유학 중이죠. 미국이에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내가 물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박성호 연봉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재역 전무가 대주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다는 거네요. 민혁이 미소 지었다. 바로 그거예요. 약점을 찾았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딸을 건드리는 건 아니고요. 민혁이 말했다. 돈줄을 끊으면 돼요. 재혁 형이 몰락하면요. 박성호도 버림받겠죠. 그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새 직장하고 딸 학비요. 보장해주면 입을 열 거예요. 근데 재혁을 어떻게 몰락시키죠? 횡령 증거로는 부족하다며. 이사회 과반이 필요해요. 민혁이 설명했다. 지금은 형편이 유리해요. 계모가 이사 5명을 장악했으니까요. 총 이사가 10명인데요. 회장님하고 우리 편이 4명이에요. 그럼 지는 거네요. 아직은요. 근데 뭔가 사건이 생기면요. 이사들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무슨 사건이요? 주가 폭락 같은 거요. 회사 위기 상황이요. 그때 형의 무능함이 드러나죠. 일부러 위기를 만든다고요? 나는 놀랐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가요? 단기적으로는요. 근데 제가 바로 수습할 거예요. 그리고 이사들 앞에 나타나죠. 바보가 아닌 천재로서요. 민혁의 계획은 정말 대담했다.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는 형이 회장 돼요. 그럼 회사는 진짜 망해요. 그리고 저는 민혁이 말을 멈췄다.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같이 해요. 끝까지요. 민혁이 고마운 표정으로 웃었다. 한 달 뒤였다. 기회가 왔다. 선우그룹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동남아 리조트 개발건이었다. 5천억 규모였다. 재혁이 총괄 책임자였다.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요. 재혁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회장 자리는 제 거예요. 이사회에서 그가 선언했다. 지켜보시죠. 회장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하지만 민혁은 알고 있었다. 저 프로젝트는 실패할 거예요. 왜요? 형이 잘못된 업체를 선정했어요. 비리로 선정한 거죠. 리베이트를 받고요. 그 업체는 완전 부실해요. 결국 문제가 터질 거예요. 우린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형이 실패하는 거요. 그리고 제가 나서서 수습하죠. 3개월 뒤였다. 예상대로 문제가 터졌다. 리조트 공사가 완전히 중단됐다. 시공사가 부도났다. 주가가 폭락했다. 하루 만에 10%나 떨어졌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 재혁은 변명만 늘어놓았다. 예상치 못한 사고예요. 시공사를 잘못 믿었어요. 근데 수습하겠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전무님 책임 아닙니까? 실사를 제대로 안 했잖아요. 회사 손실이 1,000억입니다. 재혁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쫙 열렸다. 민혁이 들어왔다. 정장 차림의 당당한 모습이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민혁이 말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민혁 도련님,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또렷했다. 이사들이 어리둥절했다. 도련님이 무슨,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민혁이 선언했다. 10년 동안 연기했을 뿐이에요. 회의실이 완전히 술렁였다. 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형, 이제 끝났어요. 민혁이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의 게임은요. 이사회는 충격에 완전히 휩싸였다. 민혁 도련님이 정상이었다고? 10년 동안 연기를? 수군거림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재혁이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돼. 민혁이는 바보야.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됐다고. 그건 거짓말이었어. 민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한 번도 다친 적 없어. 교통사고 자체가 조작이었지. 증거 있어? 재혁이 다그쳤다. 민혁이 서류를 쫙 꺼냈다. 여기 병원 기록이야. 당시 담당 의사가 인정했어. 사고 기록이 조작됐다고. 누가 시켰는지도 알아. 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누군데? 이사 한 명이 물었다. 강은숙 여사예요. 우리 계모님이죠. 회의실이 또 술렁였다. 회장 부인이? 왜 그런 짓을? 민혁 도련님을 바보로 만들려고? 저를 제거하려던 거죠. 민혁이 설명했다. 적자인 제가 방해됐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막으셨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내가 민혁이를 지켰다. 바보인 척하라고 시켰지. 그래야 안전했으니까. 회장님도 아셨단 말입니까? 이사들이 놀랐다. 물론이다. 내 아들이야. 어찌 모르겠나. 재혁이 주저앉았다. 이럴 수가. 10년 동안 속았어? 완벽하게 속았지. 민혁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리조트 사태 해결책을 설명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쫙 떴다. 정말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이었다. 새 시공사를 선정했어요. 중국의 대형 건설사예요. 이미 협상 끝났어요. 일주일 내 공사 재개 가능해요. 이사들이 감탄했다. 벌써 협상을? 언제 준비한 겁니까? 한 달 전부터요. 민혁이 웃었다. 형 프로젝트가 실패할 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미리 대비했죠. 재혁이 이를 갈았다. 추가로 자금 조달 방안도 있어요. 회사채 발행 대신요. 자회사 매각으로 1,000억 확보할게요. 부실 자회사 정리도 되고 일석이조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탁월한 계획이군요. 역시 MIT 박사답네요. 이제야 믿겨지네요. 회의가 끝났다. 이사들이 민혁에게 다가왔다. 도련님, 정말 믿기 힘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들의 태도가 확 변했다. 재혁 편이던 사람들도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다. 재혁이 회의실을 나갔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완전히 패배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나는 민혁에게 물었다. 아직이에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무슨 뜻이죠? 형하고 계모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더 위험해질 거예요. 나는 불안했다. 그날 밤이었다. 집에 돌아왔다. 민혁이 정말 피곤한 표정이었다. 10년 만에 제 모습을 드러냈어요. 해방감이 드나요?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무섭기도 해요. 민혁이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 진짜 싸워야 하니까요. 더 이상 숨을 곳 없어요. 바보 가면 벗었으니까요.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함께 할게요. 고마워요. 민혁이 내 손을 더 꽉 쥐었다. 당신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도요.
당신 덕분에 아버지 살렸어요. 우린 서로를 구한 거죠.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다음 날이었다. 본가에서 연락이 왔다. 당장 와라. 계모 강은숙이었다. 우리는 본가로 갔다. 거실에 은숙과 재혁이 있었다. 둘 다 완전히 살기등등했다. 감히 나를 속여? 은숙이 확 다가왔다. 10년 동안 바보 행세를, 어머니를 속인 거죠. 민혁이 냉정하게 말했다. 이 배은망덕한 놈. 은숙이 민혁 뺨을 확 때렸다. 어머니, 회장님이 제지하셨다. 그만두시오. 안 그래요, 여보. 이 아이가 우릴 속였어요. 민혁이는 내 아들이요.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내가 시킨 일이요. 바보 행세하라고. 그래야 안전했으니까. 안전? 은숙이 비웃었다. 무엇으로부터요? 당신으로부터요. 회장님이 차갑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 10년 전 그 교통사고요. 당신 짓이지? 은숙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 있어요? 곧 나올 거요. 회장님이 서류를 쫙 꺼내셨다. 당신 명의 비자금 300억이나 되더군. 어디서 난 돈이요? 회사 돈 빼돌린 거죠. 민혁이 말했다. 재혁 형 명의로요. 근데 실제 수령자는 어머니예요. 증거를 찾았어요.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역의 계좌 추적했습니다. K만제도 페이퍼 컴퍼니요. 주인이 강은숙 여사예요. 서류가 공개됐다. 은숙이 새하얗게 변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 아니에요. 김 변호사가 단호했다. 은행 기록이 다 있어요. 검찰에 고발하면 끝이에요. 여보, 은숙이 회장님을 붙잡았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재혁이를 생각해서라도. 재혁이는 퇴출이요. 회장님이 냉정하게 말씀하셨다. 전무직 박탈. 당신도 이혼이요. 여보, 늦었소. 회장님이 돌아서셨다. 당신들 게임은 끝났소. 재혁이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는 안 돼. 회사는 내 거야. 형수님. 재혁이 나를 노려봤다. 당신도 공범이지? 민혁이랑 짜고 친 거지? 돈 때문에 들어왔으면서. 입 조심해.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내 아내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아내? 재혁이 비웃었다. 계약 결혼 아니었어? 2억 받고 결혼한 여자가 진짜 아내라고? 그래. 민혁이 나를 끌어안았다. 내 진짜 아내야. 당신은 손도 대지 마. 그 순간이었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민혁이 날 감싸는 모습에 진심이 느껴졌다. 재혁과 은숙이 본가를 나갔다. 비틀거리는 뒷모습이었다. 완전히 패배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정말 끝난 건가요? 내가 물었다. 아직 아니에요. 민혁이 말했다. 저들은 끝까지 발악할 거예요. 더 조심해야 해요.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민혁이 나를 돌아봤다. 고마워요. 뭐가요?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줘서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한 팀이잖아요. 민혁이 미소 지었다. 처음엔 계약 결혼이었는데요.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나도 웃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진짜 부부 같았다. 돈 때문에 시작한 관계였지만 이젠 달랐다. 이틀 뒤였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 민혁 카드가 정지됐다. 은행 계좌도 동결됐다. 이게 무슨 일이죠? 나는 당황했다. 예상했어요. 민혁이 침착하게 말했다. 계모가 회장님을 움직인 거예요. 회장님 명의 재산이니까요. 아버지가 그러실 리 없어요.
계모가 조작한 거예요. 어떻게 조작해요? 회장님 도장이 있잖아요. 도장을요? 네. 회장님 도장을 몰래 썼을 거예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괜찮아요. 민혁이 웃었다.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요. 10년 동안 모은 거요. 얼마나 되는데요? 10억 정도요. 10억이요? 네. 비트코인 투자했거든요. 10년 전에요. 나는 놀랐다. 바보 행세하면서 투자를? 네. 몰래 했죠.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싸울 때예요. 민혁이 말했다. 저들의 범죄를 전부 밝혀낼 거예요. 어떻게요? 박성우를 설득할 거예요. 재혁형 비서요? 네. 그 사람이 핵심이에요. 민혁이 전화를 걸었다. 박성우를 만났다. 조용한 카페였다. 박성우는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거래하고 싶어요. 민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거래요? 당신 딸 미국 유학비요. 박성우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그걸? 조사했어요. 재혁 전무가 대주고 있죠? 그건 곧 끊길 거예요. 민혁이 말했다. 재혁 전무가 몰락하면요. 전무님은 안 망해요. 박성우가 말했다. 회장님 아들이잖아요. 그게 다예요. 증거가 있으면요? 살인 교사 증거요. 민혁이 날카롭게 말했다. 박성우가 움찔했다. 10년 전 교통사고요. 당신이 다 알고 있죠? 누가 시켰는지요? 어떻게 했는지요? 박성우가 입을 열었다.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혁이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 통장 기록이에요. 교통사고 다음 날이요. 5천만 원이 입금됐죠. 재혁 전무 계좌에서요. 박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입막음 돈이죠. 민혁이 말했다. 당신 딸 생각해요. 이대로 가면 유학 못해요. 근데 우리 편이 되면요. 계속 보장해 드릴게요. 박성우가 고민했다. 한참을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박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무님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여자를 처리하라고요. 처리요? 네. 민혁 도련님 여자친구요. 교통사고로 위장하라고요.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전 거절했어요. 처음엔요. 근데 전무님이 협박했어요. 제 딸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요. 박성우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혁이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느껴졌다. 하지만 참았다. 증거가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있어요. 박성우가 폰을 꺼냈다. 전무님 목소리요. 교통사고 지시하는 거요. 민혁이 파일을 들었다.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 비서, 그 여자 처리해. 교통사고로 깔끔하게. 절대 들키면 안 돼. 민혁이가 눈치채면 안 돼. 알겠지? 네, 전무님. 박성우의 목소리였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민혁이 파일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이제 경찰에 갈 거예요. 당신도 같이 가야 해요. 증언하셔야 해요. 박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에요. 딸한테 떳떳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다. 고발장을 제출했다. 살인 교사 혐의였다. 녹음 파일과 증인이 있었다. 경찰이 즉시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재혁이 체포됐다. 회사 앞에서였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선우재혁 전무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 뉴스가 터졌다.
주가가 또 떨어졌다. 회사가 패닉 상태였다. 강은숙도 조사를 받았다. 공범 혐의였다.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둘 다 구속됐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다. 회장님이 단상에 서셨다. 오늘부로 후계자를 지명합니다. 선우민혁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이사들이 모두 찬성했다. 이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민혁이 단상에 올랐다. 감사합니다. 민혁이 말했다. 선우그룹을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부정과 비리를 없애겠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당당한 민혁의 모습을, 더 이상 바보가 아닌 진짜 선우그룹 후계자의 모습을. 가슴이 뿌듯했다. 회의가 끝났다. 민혁이 내게 왔다. 우리 해냈어요. 네, 해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해낸 거예요. 함께 해낸 거예요. 민혁이 내 손을 잡았다. 그날 저녁이었다. 집에서 둘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예쁜 야경이었다. 지은 씨, 민혁이 나를 불렀다. 네, 우리 계약 기억해요? 계약이요? 결혼 계약이요. 아, 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내 가슴이 철렁했다. 끝이요? 네. 계약 결혼은요? 민혁이 미소 지었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결혼으로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요. 민혁이 내 손을 꽉 잡았다. 지은 씨 사랑해요. 당신 없었으면 못 버텼어요. 당신은 제 구원이었어요. 눈물이 났다. 저도 사랑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다. 진짜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따뜻했다. 돈 때문에 시작한 관계였지만 이젠 진짜 사랑이었다. 운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태어난다. 정말요, 아빠? 응. 완전히 나았어.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 정말 다행이에요. 눈물이 또 났다. 아버지를 살렸다. 그리고 내 인생도 살렸다. 민혁을 만났다. 진짜 사랑을 찾았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행복이 왔다. 우리한테요. 1년이 흘렀다. 민혁은 선우그룹 부회장이 됐다. 회장님은 아직 건강하셨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민혁이 맡았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다. 투명 경영을 실천했다. 비리가 사라졌다. 직원들이 행복해했다. 주가도 올랐다. 시가총액이 2배가 됐다. 선우그룹은 다시 태어났다. 모두 민혁 덕분이었다. 재혁은 감옥에 있었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살인 교사와 횡령 혐의였다. 강은숙도 10년을 받았다. 자업자득이지. 민혁이 말했다. 불쌍하진 않아요? 아니요. 그들은 선택했어요. 욕심을 선택했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평창동 단독주택이었다. 마당이 있는 예쁜 집이었다. 정원에 장미가 피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혁이 말했다. 정말 예쁘다.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나는 민혁을 안았다. 고마워요.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꿈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자주 오셨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다. 한의원도 다시 잘 됐다. 환자가 많아졌다. 지은아,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고생 많았지? 아니에요, 아빠. 전 행복해요. 민혁 씨 만나서요. 민혁이는 좋은 사람이다.
아버지가 민혁 어깨를 툭 쳤다. 사위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장인어른. 민혁이 웃으며 대답했다. 평생 잘할게요. 어머니도 행복해 하셨다. 미안했어, 지은아. 그때 그런 선택하게 해서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가 날 구해주신 거예요. 민혁 씨를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그게 제 운명이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다. 회사 일도 바빴지만 민혁은 항상 시간을 냈다.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였다. 저녁은 꼭 같이 먹었다. 오늘 회의 어땠어요? 내가 물었다. 괜찮았어요. 신규 사업 승인받았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당신이 늘 응원해줘서요. 민혁이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제 힘이에요. 지은 씨 없었으면요.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주말이었다. 우리는 남산을 산책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다. 가을이었다. 1년 전 생각나요? 민혁이 물었다. 그럼요. 잊을 수가 없죠. 우리 처음 만난 날이요. 바보 신랑이었죠, 전. 민혁이 웃었다. 근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10년 동안 힘들었을 텐데요. 내가 말했다. 바보 행세하면서요. 힘들었죠. 근데 버텨냈어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는요. 민혁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여자친구 복수하는 거요. 이젠 다 이뤘어요. 그녀도 편히 쉴 거예요. 나는 민혁을 안았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지은 씨도요. 평범한 사람은 못했을 거예요. 저도 그냥 평범한데요. 아니에요. 민혁이 말했다. 당신은 특별해요.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결혼했지만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지은 씨. 네. 아이 가질까요? 아이요? 네. 우리 아이요. 민혁이 웃었다. 정말 원해요? 물론이죠. 근데 걱정도 돼요. 내가 말했다.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니까요. 그럼 나아요. 정말요? 네. 당신 닮은 아이요. 민혁이 나를 안아 올렸다. 고마워요. 내려놔요. 우리는 웃었다. 행복했다. 석 달 뒤였다. 병원에서 확인했다. 임신이었다. 쌍둥이였다. 쌍둥이라니. 민혁이 기뻐 날뛰었다. 진짜 축복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상관없어요. 민혁이 말했다. 건강하면 돼요. 좋은 아빠 될 거예요. 당연하죠. 바보 연기도 했는데요. 아빠 연기는 식은 죽 먹기죠. 우리는 웃었다. 미래가 기대됐다. 아이들과 함께 할 날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날들이. 어느 일요일이었다. 온 가족이 모였다. 회장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우리 부부. 건배.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손주들을 위하여. 건배. 다 같이 잔을 부딪혔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따뜻한 시간이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었다. 민혁아. 회장님이 부르셨다. 네, 아버지. 잘 컸구나. 10년 동안 고생 많았다. 괜찮았어요. 이제 행복하니까요. 민혁이 내 손을 잡았다. 지은 씨 덕분이에요. 당신은 복 받을 거다. 회장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민혁이 지켜줘서 고맙다. 당연한 거예요. 나는 웃었다. 전 그냥 제 남편 지킨 거예요. 사랑하니까요. 저녁이 되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혁이 내 배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기들아. 아빠야.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해. 건강하게 태어나렴. 나도 배를 만졌다. 당신한테 물려받길 바라요. 뭐요? 똑똑한 머리요. 당신 착한 마음도요. 둘 다 물려받을 거예요. 민혁이 웃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우리처럼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반짝이는 별들이었다.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행복하길. 돈 때문에 시작한 결혼이었다. 바보 신랑이었다. 모두가 비웃었다. 불쌍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그 뒤였다. 사랑이 싹 텄다. 진실이 드러났다. 악은 벌을 받았다. 선은 보상을 받았다. 우리는 행복을 찾았다. 함께였다. 지은 씨, 네, 평생 사랑할게요. 저도요. 평생요. 우리는 키스했다. 달콤했다. 행복했다. 이게 우리의 해피엔딩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다. 돈 받고 결혼한 여자, 바보 신랑한테 시집간 여자. 하지만 상관없었다. 진실을 아는 건 우리뿐이었다. 바보가 아니었다는 것, 진짜 천재였다는 것,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요. 세상이 비웃는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배운 교훈이었다. 지금 이 순간 민혁의 품에 안겨서 뱃속의 아기들을 느끼며 나는 확신했다. 그때 그 선택, 돈 받고 결혼한 그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후회는 단 1초도 없었다. 사랑해요. 민혁이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나도 속삭였다.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과 함께, 사랑과 함께,